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없는 시내버스가 많아 기사들이 폭행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각흑정과 계파 갈등으로 인해 지역 정치권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남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돕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테크노파크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또다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없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한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문 앞에 선 60대 남성이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손을 뻗어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안내한 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분은 뒷차를 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려준 건데 가해자분께서 반말을 한다고 화를 냈다. 이처럼 기사와 승객을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갑작스런 폭행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한 취객이 무방비 상태였던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폭력 등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할 투명한 유리벽, 이른바 격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주 지역의 시내버스 132대 중 격벽 설치를 끝낸 버스는 단 10대뿐입니다. 버스 업체는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여건 속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격벽을 설치하는데 버스 한 대당 100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발생을 하고 수익금도 떨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도 많이 폭등했는데 그로 인해 이제 솔직히 연료비도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설치하기는 좀 현재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월 폭행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또다시 폭행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강요를 의무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광주 전남에서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모두 260여 건이 발생해 5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이미 많은 비가 지났습니다. 구리의 피아골 지역에서는 60mm의 비가 내렸고요. 여수 돌산 지역에서도 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도 26mm 안팎의 비가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8cm, 전남 동부에서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에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점심 이후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는 일,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번에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결국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신당 개파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져 지역 정치권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현재에 준하는 연동형 고수냐, 이재명 대표가 시사한 병립형 회기냐.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답을 내놓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병립형에 기반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측과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의 이 후보 예정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현역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늦춰버리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선거제 개편 방안을 결정해 올해 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격해지는 당내 갈등 탓에 쉽게 답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당 여부 역시 또 다른 갈등 요인입니다. 내년 초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낙연 변수 때문입니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한때 친이낙연계로 구분됐던 이계호, 이병훈 의원마저 신당 반대와 불참 의사를 밝히며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은 배신 행위, 저급한 욕망 정치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선도 탈당 형태로 가설 정당을 미리 만들어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친명 공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개문발차 형태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각 획정과 계파 갈등. 지역민의 정치 무관심만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총 6조 9,04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광주시가 제출한 규모보다 41억 원 감소한 것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시의회는 또 지인 회사에 빌려준 돈 대신 법인카드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정주 인구 20만 명 규모의 스마트 공항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 원대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무안군을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며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과 전남형 트램, 국도 77호선 확장 등 6대 비전 21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동시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 기구로 가칭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무안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이나 상가를 내놓겠다는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엔 문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뚝 끊겨서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의 다름 아닙니다. 쌓여있는 물건은 많은데 안 팔려 나가고 있는 현재 상태죠. 6개월 정도의 한두 건이라고 이렇게. 겨울철 비수기인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인데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겨울 한파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의 매매 회전율은 2.96%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회전율 3.04%보다 낮고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물건이 쌓여가고 급매물 또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올해 평당 분양가는 2,131만 원, 지난해 1,640만 원보다 29.9%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18.4% 오른 데 비하면 11%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재값은 물론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예견된 수순을 일으키지만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낮춰지고 그다음에 공사 원자재 값을 좀 낮춰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게끔. 더욱이 광주에서는 이번 달에만 4,800여 세대가 또 청약에 들어갑니다.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미분양과 매물만 쌓여가는 거래 절벽이란 암울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도의회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원정 치료를 위한 지역 의료비 유출 규모만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며 생과 사를 가르는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허가하고 유능한 의료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적극 나서 의료 기본권 차별 문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모 치안감은 지난 1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직원 승진 인사청탁과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가 의심돼 지난주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을 정식 입건하진 않았고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골프장 저류지를 불법으로 확대한 혐의로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월 나주시의 승인 없이 골프장 저류지의 저수 용량을 약 5만 톤 늘리고 깊이 13m가량을 확대한 혐의로 나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와 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골프장은 나인홀 코스 증설 공사 과정에서 기존 임도를 없애고 대체 임도를 만들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 한때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원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설립된 전남 테크노파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넘어 R&D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내 전남 테크노파크. 지역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돕고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처음 설립된 전남 테크노파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놓여질 큰 도전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20년 동안 전남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중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2조 원 규모의 국고 건의 과제를 새롭게 발굴 기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한 1,00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을 지역의 1,600여 개 강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촘촘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우주항공 지원센터를 포함해 도내 11개 거점 지역에 14개 센터를 두고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제 향후 20년 미래 비전을 지금까지의 지역 산업과 기업 지원 기능을 넘어 미래 소재 부품 R&D 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와 함께 정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중심의 특화센터도 일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을 넘어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기관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의 누구를 위한 택시 선진화 사업 연속 보도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주현정, 김영창, 김상배 기자가 취재한 연속 보도는 택시 선진화 사업이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남구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오 소장은 인구 소멸과 저출생, 신산업 육성 등 남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민생 정치를 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한 김 전 대변인은 미래차와 방산 클러스터,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광산을 보육 국가 책임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으로 선도하는 복지도시 광산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의 수차례 예산 부결에도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추진해왔던 전북 고속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수입해온 업체가 타 지역의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환경부가 부정수급업체로 지정해버린 건데요.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지역업체 외면 등 1년여간 이어져 왔던 논란도 종결될 모양새입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매하겠다며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전북고속. 전주시의회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버스를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산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청된 28억 원의 보조금 예산안을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버스 수입을 강행한 전북고속. 중국에서 들여온 버스 20대는 연간 3억 원의 보관료까지 물며 평택항에 1년째 발이 묶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보조금을 선집행하려다 시의회 반발로 철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히 버스 수입업체와 전북고속이 같은 그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때문에 중국산 버스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한 상황. 지지부진했던 버스 도입 논란은 의회의 지점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가 해당 수입업체를 보조금 부정수급업체로 지정하면서 아예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버스 배터리 등 주요 부품조차 없는 전기차를 들여와 버스 회사에 판 것처럼 속여 54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35명을 대거 검거했는데 수사 결과 전기차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죄를 공모한 업체 중 한 곳이 바로 전북고속의 버스를 수입한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명의로 일단 출고 등록은 시켜놓고 보조금은 다 먹은 다음에 차는 이제 그 후에 완성을 하거나 그걸 이제 캠핑카나 특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또 되팔거나. 이미 통관 절차까지 완료하고 평택항에서 출고만 기다리던 전북고속의 버스 20대. 수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돌리는 등 우회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와 시의 재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걸 진행을 할 텐데 전기버스를 살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북고속은 상황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강행됐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은 엉뚱하게도 보조금 비리 사건에 발목 잡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연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라 제주의 영세업체들이 몇 달째 준비를 했는데 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간물을 들인 스카프를 만들어 파는 제주의 한 염색원. 사무실 곳곳에 선물용 스카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쓰일 기념품이었습니다. 쌓인 기념품만 1,300장.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행사가 돌연 취소되면서 이제는 처리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는 돈이 나오겠다 싶어서 지인이고 옆에 다 농협이고 대출받아서 다 못 알아들어서 했는 제품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너무 난감하고. 간물 기념품 업체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특산품을 준비했던 업체는 20여 곳. 수천 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숙박업체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돌연 취소된 건 지난달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서울 본회에서 제주 직원의 하극상을 이유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는데 제주지회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 사적인 감정으로 해가지고 본회가 저렇게 우리 사무국 직원을 뭐 징계를 하라, 배제를 하라, 그래야 경영연수를 하겠다. 그런 조건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서울 본회는 제주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예산 1억 3천만 원까지 받고 행사를 하기로 했던 여성경제인협회는 최근 전남 진도에서 행사를 열고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협회는 장소만 바꿔 행사를 무사히 마쳤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주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 업체들만 억대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 규명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교육자를 꿈꾸는 춘천교대 학생들이 교양 과목 기말 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29명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부정행위는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듣는 교양 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넷 시험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한데 모여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같이 기표한 겁니다. 부정행위는 담당 교수가 먼저 파악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한 인터넷 주소가 똑같았고 오답도 모두 같은 문항을 선택해 틀린 집단이 5개 이상 발견돼 정밀 조사한 겁니다. 문제당 문항이 4개였는데 질문에 맞는 답을 모두 고르는 문제들이어서 선택지까지 완전히 같은 오답을 여러 명 낼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목 교수는 학생들에게 장차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이 답안지를 담합해서 작성한 것은 범죄 행위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기말고사 최저 점수를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29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춘천교대 학칙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점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다른 대학 사례를 분석해 온라인 강의와 평가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시험 부정행위 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교수의 성적 처리 결과를 보고 징계 등 향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남도 향토 음식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음식 식문화 강좌 등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광주 북구의 남도 향토 음식박물관에서는 2023 하반기 음식 식문화 강좌를 수료한 수강생 160여 명이 파래전과 배추김치 등 남도 전통 음식들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겨울비치곤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밤사이 많은 비가 지났습니다. 구례 피아골 지역에서는 60mm가량의 비가 내렸고요. 여수 돌산 지역에서도 50mm가 훌쩍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도 26mm 안팎의 비가 지났는데요.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날이 포근한 가운데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부터는 날이 추워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8c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예비특보는 오늘 점심 이후부터 발효되겠습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종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도 16도, 광양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집니다. 일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